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크니 아침 저녁으로는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낮에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활동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번 분석은 세리에와 라리가, 독일 FA컵, 리그안까지 7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이 점 유의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K리그와 J리그로 구성된 남은 7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유벤투스의 예상 포메이션으로는 3-5-2 전략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유벤투스는 좀처럼 이기지를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코파 이탈리아 우승과 컨퍼런스 진출을 확정지은 상황이라 유벤투스가 그다지 리그에서는 의지가 없어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파울로 몬테로 감독이 경질된 알레그리 감독의 전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유벤투스의 경기력이 마지막 경기에서도 큰 반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몬차는 마찬가지로 좀처럼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4-2-3-1 포메이션으로 전환한 이후로는 공격적인 꾸준함을 어느 정도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특유의 단단함이 사라진 것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몬차가 중앙에서의 전력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아도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체급에서 밀리는 경우가 잦은 편입니다. 올 시즌에도 10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1승밖에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매치는 오버 양상의 무승부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두 팀이 모두 리그에서의 목표는 달성한 상황입니다. 리그에서의 동기부여 자체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유벤투스도 알레그리의 전술을 답습하고 있는 상황인데 몬차의 경우도 단단함이 흐트러지는 상황이 잦은 모습이고 유벤투스도 슬슬 박스 안에서의 수비력이 우려스러운 모습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무승부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알메리아의 예상 포메이션으로는 4-2-3-1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카디스를 상대로는 약한 편입니다. 특히 선수들의 발밑이 아주 좋다고 하기는 어려운 전력이라서 카디스의 생각보다 좋은 압박 능력에 고전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수비 상황에서 공을 잃어버리면서 공격과 수비가 모두 안 되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기도 하는 전력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잠그기가 1순위인 마요르카를 상대로 실점 기대 수치를 3.01까지 올라가는 등 수비가 전혀 제 몫을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카디스의 예상 포메이션으로는 4-4-2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 생각보다 강력한 수비와 압박이 좋은 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3골을 허용한 것을 제외하면 최근 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허용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카디스의 플레이 자체가 상대 박스를 제대로 타격하는 양상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데 카디스가 강등이 확정된 상황에서 굳이 공격성을 마지막 라운드에서 숨길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선 카디스가 이겨도 이상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박이나 수비 능력이 생각보다는 좋은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알메리아의 발밑이 상당히 둔탁하다는 점을 노려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카디스의 경우도 박스를 타격하는 능력에서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알메리아를 상대로는 강점을 꽤 보여주는 편이긴 했습니다. 따라서 카디스의 승과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라요 바이카노는 상당히 강력한 압박으로 어느 팀을 상대로도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팀입니다. 다만 경기력 대비 골이 잘 나오지는 않는 유형입니다. 상대 박스 안에서의 터치가 매우 부족한 편이라서 공격수들이 존재감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빌바오가 매우 공격적으로 압박을 전방부터 시행하는 만큼 전개 능력이 떨어지는 라요가 자기 진영에서 쉽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네요. 빌바오는 여전히 경기력에서의 유함이 남아 있습니다. 공을 빼앗기는 상황에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압박에 들어가 공을 가져오거나 쇼카운터로 가는 경우가 잦은 유형입니다. 지난 경기 라울 가르시아와 무니아인, 니코 윌리엄스가 고루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상당히 공격진의 폼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라요와의 싸움에서도 전반적으로 우세한 흐름을 잡아가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선 빌바오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라요 바이카노의 득점력과 전개 능력이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빌바오가 공을 빼앗기면 바로 압박에 들어가서 공을 탈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라요가 상대 박스를 타격하거나 전개하는 것이 장점은 아닌 편입니다. 따라서 라요가 자기 진영에서 공을 빼내는 것조차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빌바오의 승과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카이저슬라우테르는 상대를 공략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는 최근 쾰른과의 경기에서도 입증되었는데 쾰른이 강한 압박 라인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저슬라우테르는 3-2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후반전에서는 경기당 1.29골을 허용하고 있어 결정적인 순간에 수비를 버티는 능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아탈란타전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주력 선수들을 중심으로 무게를 실은 엔트리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버쿠젠은 상대의 전방 압박에 시달리지만 카이저슬라우테른과의 압박 강도를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선 레버쿠젠이 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버쿠젠은 전반적으로 강력한 팀이며 주요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파격적인 전술을 시도하지 않는 한 강점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카이저슬라우테르는 전체적인 수비 능력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띠리사 레버쿠젠의 승과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밀란은 살레르니타나와의 경기에서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비적인 면에서 일부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는 밀란이 살레르니타나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리그 종료에 가까워지면서 로테이션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레르니타나는 상대를 찌르는 기회가 있다면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팀입니다. 특히 칸드레바가 골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의 힘과 점유력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팀을 상대로는 일부 약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비 상황에서의 난조가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버를 주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밀란은 살레르니타나를 상대로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실점률을 완벽하게 커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살레르니타나는 로마와의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상대를 타격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밀란의 승과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경기에서 주력 선수들을 중심으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이자 유로파 챔피언스 리그 결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전 선수들의 경기 감각을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공과 속공에서 모두 골을 기록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과거의 베티스를 상대로도 강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두 번의 매치에서는 중원에서의 점유율을 높이며 베티스의 장점을 상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베티스는 속공에 익숙하지 않은 팀으로 중원에서의 성능이 하락하면 전체적인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와의 매치에서는 대체로 수비를 중심으로 상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티스의 수비가 뛰어나지 못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선 레알 마드리드가 이 경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티스를 상대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중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른 속공을 활용하여 상대의 기동성을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주력 선수들의 참여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에 체력적 우위를 가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의 승과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리옹은 후반기에 높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는 한계를 느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옹의 마지막 패배는 파리에게 1대4로 크게 졌습니다. 특히 마티치는 중원에서의 경기력에서 밀렸으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미드필더의 기동성에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전방 라카제트와 같은 선수들도 영향을 받는 애로 사항으로 작용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와 덴벨레가 여전히 부상 중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옹과의 전 경기에서도 음바페와 덴벨레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하무스와 바르콜리, 아센시오 등이 공격에서 훌륭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파리 생제르맹의 공수전환 속도도 상당히 우수하며 에메리와 비티냐가 중원에서의 활약으로 수비진에 부담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이 경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리는 화력과 공수전환 속도에서 리옹을 압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바페와 덴벨레가 출전하지 않더라도 파리는 그들 없이도 리옹을 상대로 4대1로 대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리 생제르맹의 승과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